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상거래의 결합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내 자리를 알고 증가하면 내 자리, 감소하면 내 자리 반대편에 적히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2번이겠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 맞지만 자산의 증가도 차변이니 여기가 감소라고 와야 올바른 내용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대화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고 나와 있죠. 대차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장부 기록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어. 키워드가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응 맞아.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이 기입돼서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누락되는 금액이 없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모든 금액들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게 키워드겠죠. 거래에 대한 분계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는 오류를 확인할 수 없어 라고 나와 있네요. 4번 시산표인데요. 이 시산표라고 하는 건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 다음 이 전기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표이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모든 차변 금액들의 합계와 대변 금액들의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항공상사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항공상사가 세종상사에게 상품을 30만 원에 외상 매출하다, 운반비 10,000원을 현금 지급하다 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항공상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상품을 팔았죠.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으로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30만 원. 운반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대변에 먼저 적어볼게요. 대변에 현금 10,000원. 외상으로 매출했으니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자산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30만 원. 그 다음 운반비 매출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계정 과목으로 별도로 써주셔야 되겠죠. 운반비 10,000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모든 고른 것은, 환급금은 유동자산이고 미수금도 유동자산이고 건물은 유형자산 즉 비유동자산이고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 즉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다라 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잔액 시산표에 건물이 2,000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900만 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 건물을 6월 30날에 1,200만 원에 처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해보면 되겠죠. 대변에 건물 취득 원가 2,000만 원 그대로 다 지워주고 유형자산은 딸려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워주셔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우려면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900만 원 그리고 이 건물을 팔아서 받은 돈의 금액 즉 1,200만 원을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차변에 뭐 현금으로 받았는지 외상으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 현금 등으로 임의적으로 적어볼게요. 1,200만 원. 자, 이렇게 되면 차변과 대변에 차익이 생기겠죠. 차변의 합계는 2,100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는 2,000만 원이니 대변에 100만 원 작성을 해야 할 거고 이 대변 자리는 수익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6번입니다. 판매자의 기말 재고 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첫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에 따라 판매한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파는 입장에서는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회사 거 물건이야, 즉 재고자산이야 라고 보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 중이라고 하면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거 재고자산 금액 포함 이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부 판매로 고객에게 인도된 상품. 할부 판매라고 하는 건 물건을 넘기고 그 대가를 조금씩 나눠서 받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조금씩 나눠서 받는다고 아직 안 팔았다,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인도한 시점에 팔았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할부 판매로 고객에게 인도가 된 이미 넘어간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4번과 같은 경우도 매입자가 아직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송품, 사용해보세요 하고 보내준 물건, 이건 아직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맞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상품 티 계정을 그려서 대입해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상품 티 계정의 차변의 가장 위쪽에는 기초상품 재고액이 들어오겠죠. 6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당기의 상품 순매입액이 오게 되는데요. 순매입액이라고 하는 건 총 매입액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매입 시 운반비 등이 있으면 더하고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등이 있으면 뺀 금액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주어진 금액은 총 매입액과 매입 시 운반비 금액이니까 이 두 금액을 합한 3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의 가장 밑에는 기말 재고액 금액이 오겠죠. 자, 기말 재고액 7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하니 차변합계는 36만 5천 원. 그러면 이 대변의 위에 있는 매출 원가 금액이 나오려면 36만 5천 원에서 7만 원을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9만 5천 원입니다. 3번이네요. 8번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8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 즉 기름을 넣었을 때는 차량 운반구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차량 운반구로 회계처리를 잘못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 일단 차량 운반구가 자산이니 자산을 안 써도 되는데 더 쓴 거잖아요. 그러면 안 써도 되는데 더 썼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과대계상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을 더 써줘야 되는데 덜 쓴 거죠.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비용을 과소계상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죠. 9번입니다. 한공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22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 1월 1일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이 있었고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가 15만 원이 4월 3일에 이루어졌네요. 자, 매출채권이 대손 처리가 됐다는 건 대손 충당금에서 15만 원을 깎았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12월 31일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대손 예상액이 10만 원이다. 지금 장부의 대손 충당금은 5만 원이 있는데 올해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놔야 되는 총 금액의 합계가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만 원을 더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인 거죠. 5만 원 추가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회계 처리로 차변의 대손 상각비 5만 원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22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 상각비는 5만 원입니다. 답은 2번이겠죠? 10번 다음 중 개인기업의 자본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래는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건물을 장부금액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전에 현금으로 수령했다. 분계를 해보면 현금 받았으니 차변의 현금, 팔았으니 대변의 건물, 건물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겠죠. 여기서 자본에 영향을 주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 계정 과목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거래는 자본 총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알파벳 CS 숫자 1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죠. 자, 그러면 회계 탭 눌러주시고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신규 거래처 감성커피와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다. 수행 과제를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고 그리고 메일 주소를 등록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빈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코드 번호는 00113 감성커피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 0 그리고 211 21 123 43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나 감성 엔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내용들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커피 외, 그리고 우편 번호는 F2 눌러서 여기에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그리고 252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주소가 나오죠. 자,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거래 시작일이 문제에서 22년 2월 17일 021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탭에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추가사항 탭의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이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 그리고 메일은 네이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완료됐습니다.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 왼쪽에 있는 금액들과 문제에서 주어진 이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이 잘 맞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정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판매 촉진비 밑에 보시면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문제에는 적혀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입력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 되고, 입력하는 방법은 빈칸 클릭하고 F2번 누르고 여기서 대손 상각비 검색해서 금액 400만 원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자 수익 부분 금액인데요.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이자 수익은 25만 원인데 잘못 입력되어 있죠. 금액 쪽 클릭하시고 숫자 32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는지 확인하실 거면 지금 오른쪽에 적혀 있는 이 당기순이익의 금액과 문제에 나와 있는 여기에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셨다면 잘 입력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날짜를 치고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경팀 업무에 참고할 도서 5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참고할 도서를 구입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도서 인쇄비죠. 그래서 일단 현금 구입해서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는 도서 인쇄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날짜는 22년 1월 12일 금액 확인해 주시고 1월 12일 차변에 도서 엔터, 그리고 항상 800번대로 쓰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금액은 24만 5천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24만 5천 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매출거래처 감성커피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화분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우리 회사 매출거래처 감성커피 축하하기 위해 돈을 쓴 거니까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쓸 수 있겠죠. 차변에 접대비, 그리고 대변에 외상인데 상품 외에 대금 결제로 외상으로 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쓰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그리고 이 미지급금은 거래처 러브플라워로 쓰셔야 되겠네요. 금액, 날짜 확인해 주시고 2월 17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로 쓰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28,000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 러브플라워 28,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어음 문제입니다. 3월 18일 거래처 드림커피의 상품을 매출하고 판매 대금 7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자, 상품을 팔았을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계정 과목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죠.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으니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드림커피 거래처로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날짜 3월 18일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드림커피 금액은 7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700만 원. 일단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것까지가 1번 수행과제 거래자료 입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어음과 같이 나오는, 항상 같이 나오는 문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세요라고 나오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려면 일단 분계되어 있는 줄 중에 어음이 적힌 이 적용칸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메시지에 뜨는 것처럼 F3번을 눌러주시면 밑에 받을 어음 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보조 창이 뜹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받은 거니까 보관, 그리고 어음 종류를 문제에서 전자어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6번 전자 어음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04 2022 0318 1234 06789 엔터. 그리고 수치 구분은 드림커피에게 직접 받은 거니까 자수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발행일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죠. 발행일은 여기 날짜랑 동일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기일은 이 지급기일에 적혀 있는 날짜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 날짜 2022 0618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급은행은 여기 밑에 있는 지급지 국민은행 F2 누르고 국민은행, 그 다음 지점은 여기 나와 있는 강남지점, 강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강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완료됐습니다. 4번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상품을 샀으니 차변에 상품 이라고 쓸 수 있겠죠. 대변에는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거죠. 여기에서 상품을 사고 카드 결제를 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기로 했었죠. 상품 외의 물건을 사고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상품을 사고 카드 결제하면 외상 매입금. 문제에서도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날짜 금액 확인하고 4월 9일 3번 차변의 상품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거래처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상품을 산토리니 회사에서 샀지만 카드 결제했을 때는 BC 카드사로 적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거래처 BC 카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5번입니다.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이렇게 현금 납부했으니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수 있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해보면 일단 날짜 6월 30일 금액 확인해 주시고 6월 3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인데 우리 항상 800번대 쓰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34만 5천 원, 그다음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4만 5천 원. 6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 구입 및 매각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고 주식 매매 내역서와 그 밑에 자료 설명 나와 있는데 자료 설명 먼저 볼게요. 7월 25일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거래 내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건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적어놨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장부 금액이 8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건 장부에 단기매매 증권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거를 지금 판 거니까 매각에 대한 분개를 할 때는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8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단기매매증권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매각해서 받은 금액을 우리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받은 금액 7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800만 원짜리를 720에 팔았으니까 해당하는 차액, 즉 80만 원을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손해를 받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작성해 놓고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분한 날짜는 지금 7월 25일이죠? 7 엔터 25 그리고 대변 먼저 적으면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8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는 보통예금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 그리고 금액은 720만 원. 나머지 차액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료 1은 7월분 인터넷 요금 고지서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는 인터넷 요금은 납기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 출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7월분 인터넷 요금이 8월 27일에 납부가 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8월 27일 들어가서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보니 17만 원이 나왔죠. 회계 처리를 해보면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인터넷 요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통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죠. 차변에 통신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3번 차변에 통신비. 자, 입력하실 때 800번대로 입력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7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국민은행. 그 다음 17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료 설명에 화이트 커피의 상품 외상 매출 대금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 내역이다. 그러면 농협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화이트 커피의 상품 외상 매출 대금이 들어온 거다라는 뜻이죠. 돈 들어왔으니까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농협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예전에 상품을 팔았을 때 우리가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화이트 커피 써놨겠죠? 이거를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9월 10일 금액 확인하시고 입력해보면 9 엔터 10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농협 금액은 45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화이트 커피 금액은 4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1번 입력 자료 수정 문제이죠. 자, 자료 설명란 보시면 10월분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별 잔액이 맞지 않아 검토한 결과 10월 22일자 거래 입력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날짜만 알려줬네요. 그럼 날짜를 10월 22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금화상사, 대변의 상품 매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이 상품을 판 회사가 금천상사죠. 그런데 금화상사라고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F2번 누르고 금천상사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금화상사를 금천상사로 수정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입력자료 수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란 보시면 레몬트리의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당사 부담 택배비에 대한 영수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날짜가 12월 5일이죠. 그러면 치고 들어가서 문제를 보면 출금 수수료 비용. 출금이라는 건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만 왔다는 뜻이죠.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금액, 상품을 샀을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코드 번호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에 상품으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란 보시면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 미사용액 3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 1번은 우리가 수동 결산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2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4,200만 원이다. 이거는 자동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럼 수동 먼저 회계 처리를 해보면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구입했을 때 차변의 소모품비 얼마, 대변의 현금 등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분계는 대변의 소모품비 금액 30만 원어치를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차변의 소모품 아직 안 썼으니까 30만 원 이렇게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12월 31일 입력하고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30만 원, 대변의 소모품 B 830번으로 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1번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수동 결산이 끝나고 2번 자동 결산을 할 때는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엔터 이렇게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이 되고,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기말 재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 이 위치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은 4,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엔터. 그리고 이렇게 끄면 절대 안 되시고 오른쪽 상단에 전표 추가 이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수행과제 1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 손익대체분계 수행하려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 12월 치고 기능모음에 추가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전표에 26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2번까지 완료되신 거예요. 그래서 잘했는지 확인하실 거면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여기에 다시 날짜를 검색해서 위에서부터 보면 수동 결산한 것, 자동 결산한 것, 그리고 손익계정 대체된 것들 잘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11번은 거래처 등록 조회 문제이죠.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감성 커피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되겠네요. 컨트롤 F 누르고 감성 커피 찾아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내용과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답은 3번입니다. 업태는 도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예적금 현황은 전체 메뉴에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죠. 자, 12월 말이니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은행별 예금 잔액 확인하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는 금액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신협은행 보통 틀렸고, 국민은행 보통 잔액 틀렸고, 신한은행 보통 잔액 맞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은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12월 말 거래처별 미지급금 잔액이니까 12월 31일, 12월 31일 계정 과목 미지급금 253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거래처 다 조회해야 되니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미지급금 잔액이니 여기 잔액란 봐주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이니 1번 이리야 맞았고, 그 다음 러브플라워가 58,000원인데 3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 원장 조회 12월 말 화이트 커피의 외상 매출금 잔액 계정 과목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 잔액 그리고 화이트 커피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여기에서 잔액은 500만 원이네요.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거래처 원장 조회에서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잔액란에 가장 적은 거래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가장 적은 거래처는 금천상사네요. 거래처 코드는 32008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로 들어가셔서 월별 발생한 도서 인쇄비. 자, 도서 인쇄비 826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발생한 도서 인쇄비이기 때문에 도서 인쇄비라는 비용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차변의 금액이 적히겠죠? 여기에서 월별로 비교를 해보면 1번 26만 5천 원인데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2월 5만 원, 3월 6만 원, 4월 7만 원. 올바르게 다 적혀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17번 바드럼 현황조회. 바드럼 현황은 여기에 있죠. 바드럼 현황으로 들어가셔서 만기가 22년에 해당하는 바드럼 중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코드, 여기서 선택하는 게 만기를 검색해야 되니 만기를 검색하시면 되고 2022년에 해당하는이니까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조회를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지금 드림커피고 해당하는 거래처 코드가 02205이네요. 18번 일개표 월개표 조회. 자,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가셔서 4월 한 달 동안이니까 4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 상품의 매입 금액, 상품 줄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매입, 우리는 상품의 차변에 있는 총 금액 1,429만 5천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문제이죠. 합계잔액 시산표는 여기로 들어가셔서 단기에 발생한 운반비, 자 12월 31일 이렇게 치면 여기 해당하는 12월 31일까지 합계가 나오고 찾아야 되는 계정 과목은 운반비니까 컨트롤 F 누르고 운반비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발생한 금액은 63만 9천 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가 지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까지 나와 있네요.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20번 손익계산서에서는 지금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단기니까 12월 이렇게 치고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금액들이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에서 계정별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통신비 금액은 맞고 그 다음 세금과 공과금 금액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단기에 발생한 접대비 금액. 접대비 금액은 여기 있네요. 자,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으니 이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1,161만 2,500원.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소모품비. 소모품비 금액은 여기에 있죠. 17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은 여기 있네요. 198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의 정기 대비 단기 증가 금액. 자, 이건 전기랑 단기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자 수익 금액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단기께 820, 전기께 325만 원입니다. 증가한 차액을 구해주셔야 되겠죠? 계산하면 820만 원 빼기 325만 원 빼면 답은 495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마지막으로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 비용 금액을 물어봤으니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046만 1,000원. 그 다음 재무상태표 문제입니다. 지금 26번부터 27, 28, 29, 30번까지 전부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이죠. 자, 전체 메뉴로 가서 재무상태표 클릭해 주시고 26번 12월 말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마찬가지로 왼쪽이 단기고 오른쪽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금액을 찾을 때는 여기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현금 잔액 여기 있네요. 3,230만 7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잔액은 얼마인가? 8천만 원. 바드럼 잔액은 얼마인가? 1,950만 원.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외상 매입금은 여기 부채 쪽에 있죠. 1억 942만 5천 원. 마지막으로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은 이 금액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전기 유동 비율을 물어봤는데요. 자, 전기의 금액을 보려면 지금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찾아야 되는 숫자는 첫 번째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그러면 유동자산이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겠죠. 4억 6,930만 원. 그리고 유동부채 여기 있네요. 1억 5,660만 원. 자,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계산하면 469 300 000 나누기 156 600 000
곱하기 100 하면 299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했으니 답은 3번 299%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조회이죠. 여기에서 전기 부채 비율을 찾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금액은 부채 총계. 그러면 부채 총계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이 금액 1억 5,660만 원. 자본 총계를 찾아야 되죠. 자본 총계는 여기 있네요. 요 금액 3억 3,330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면 156 600 000 나누기 333 300 0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46점 땡땡땡이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버림할 것이라고 했으니 답은 2번 46%가 되겠습니다.